안녕하세요, 원장 선생님.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최연철입니다. 원장 자격연수를 받으시기까지 너무나 힘든 여정을 거치셨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정도의 힘든 세월과 함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직접 만나 뵙고 축하 인사를 드려야 마땅한데 상황이 허락하지 않네요. 누구도 원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지만 우리 모두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른들만 그랬던 게 아니죠. 아이들도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버티고 견뎌왔습니다. 아이들 역시 아무리 힘들어도 적응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을까? 저희들이 마련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적응하는 서울 양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기쁨반 아이들,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적응하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 양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기쁨반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답답했을 지난 1년의 공백기를 잊어버린 듯 기쁨반에서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의 경우 2020년에는 주 1회 등원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유치원에 온 날보다 오지 못한 날이 더 많았다는 기쁨반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어떤 놀이를 할지 매일 설렙니다. 우리가 찾은 나뭇잎, 꽃잎, 버찌 열매 가지고 바깥놀이 가서 소꿉놀이도 하고 또 너희들 좋아하는 거 바닥에 그림 그리는 거 너희 좋아하잖아. 선생님이 준비해놨어. 그래서 바깥놀이 할 때 우리 항상 중요한 거 있잖아. 어떻게 하면 재밌는 놀이가 되지? 선생님 안 보이는 데로 가면 맞아, 하은이 별. 선생님 안 보이는 데는 가지 않기. 또 이것도 다치지 않고 다치지 않기. 별 또 뛰지 않고 뛰지 않기. 지금 이것도 원래 아이들은 바깥놀이를 참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그 집에 머물렀던 시간이 길었던 코로나를 겪었던 그 시대의 아이들은 더 이렇게 자연과 환경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놀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실내에만 머물지 않고 바깥에서 하는 놀이를 통해서 어떤 정서적인 정화가 일어나고 또 나름대로 갖게 되는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이 이완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잖아. 그러니까 좀 놨어야지. 오늘은 미세먼지도 없는 날이네요. 바깥놀이 하러 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기쁨반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도 모래놀이와 자연물 소꿉놀이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젠 선생님이 마스크를 올려야지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으로는 안쓰럽지만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스스로 지켜내는 아이들이 대견합니다. 우리 재료를 조금 더 넣어줄까? 아니 이거 조금만 더 넣어야 예쁜 색깔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이 노란색 것도 넣자. 그래? 그래? 물 줘야 해. 조금? 우리 친구 뭐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다 야. 사진 만드는 거 누가 알려줬어요? 아 여기 연우가 알려줬어요? 연우가 먼저 해서 저가 먼저 여기 가서 그 다음에 하은이가 와서 그 다음에 연대가. 우리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노니까 좋아요? 네, 재밌고 너무 같이 있으면 좋아해요. 뭐 같이 있으면 좋아요? 그냥 집에서 있을 땐 어땠어요? 집에서 있을 때는 조금 친구들이 어떤 심심하고 그랬어요. 친구들이랑 벚꽃놀이 하니까 재밌고 말꽃놀이 하니까 좋고 선생님이랑 같이 노니까 좋아요.
마스크를 쓰고 놀아야 하는 불편함은 모든 아이가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일부 아이들만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아이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못한 아이도 눈에 띕니다. 혼자 놀이하는 유아도 보이고 함께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도 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놀이 공백기가 있었다는 게 실감납니다. 만 4세 정도 아이에게서는 연합놀이와 협동놀이를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아직도 혼자 놀거나 병행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혼자놀이가 꼭 어떤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유아들이 혼자 놀면서 아이들이 자기만의 어떤 세계에 빠지기도 하고 또 감정이 어떤 이완을 위해서 혼자놀이가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유치원에 오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제 서로 어울려 놀면서 뭔가 함께 놀이의 매력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재밌고 그리고 또 독특한 거는 얘들아 이렇게 놀면 어때?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협동놀이가 이루어지는데 그 코로나19 시간을 아이들이 보내면서 그런 어떤 함께하는 놀이에 대한 어떤 부재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노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이제 혼자 놀고 그리고 그런 놀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갈등이 이제 유발되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적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지요. 그래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아 옆에 있는 친구에게 실수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주영이 일부러 그랬어? 뭐로 그랬어? 일부러 그랬어? 이거 나와. 저런 모래산 쌓기에 집중하던 아이가 친구에게 모래를 뿌리고 말았네요. 일부러 안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 뭐로 그랬어, 주영아? 주영아, 그냥 모르고 그랬어도 태희가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 태희랑 대화 한번 해보자. 모르고 그랬어도 태희가 뭐 여기까지 모래가 다 들어갔어. 주영이랑 태희랑 대화하고 어떻게 대화했는지 선생님한테 얘기해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태희 누가 먼저 얘기해볼래? 왜 그랬어 나한테? 아니 나는 저기 떠오려고 가는데 또 그러니까 못 봤어. 그래도 잘 봐야 거기서 공평이야. 그래서 미안해도 하고 그래야지. 미안했는데 너가 계속 미안 안 했다고 했잖아.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중재에 나섭니다. 태희는 미안해 라고 말하면 주영이 용서해 줄 거야? 그렇대. 주영아 그러면. 나 아까 전에 미안했는데. 그런데 태희가 못 들었나 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 조금 놀이. 미안해. 오, 멋쟁이. 그럼 태희야 용서해 줄래? 그러면 재밌게 놀 수 있었겠어? 그래, 그러면 태희 주영아 조심해야 돼. 놀이 시작. 태희도 놀이 시작. 아무래도 이제 그 같이 생활하는 부분이 적으니까 많이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도 생활 속에서 익힐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놀이의 부재와 동시에 사회성의 부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부딪히고 대화하고 하면서 문제 해결력이 형성되는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에 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의 갈등, 그러니까 집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그 부딪힘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깜짝 놀란 거는 3월 달부터 전화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누구 때문에 속상했다는데, 아이가 누구 때문에 화가 났다는데, 교사 입장에서는 유아들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되지만 학부모님들께도 그런 상황을 안내하면서 부모 교육도 해야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죠.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아이들과 원격으로 소통할 것인가를 막 고민하고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낼까를 막 고민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면 올해는 이 압축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아이들의 사회성을 이렇게 갖게 하기 위해서 좀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깥놀이를 다녀온 다음 손을 깨끗이 씻고 있습니다. 손 씻기는 원래 꼭 지켜야 하는 기본 생활 습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 우리 아이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좀 남아서 자유놀이를 할 거예요. 시계를 보세요. 긴 바늘이 10에 올 때까지 자유놀이를 하고 정리하고 점심을 먹을 거예요. 점심 식사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자유놀이를 하는 아이들. 말린 장미꽃으로 막대 아이스크림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놀잇감을 골라서 노는 아이도 있습니다. 반은 작년에 5세 반에서 올라온 아이들이고요. 반은 기간을 처음 경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놀이를 할 때 그래도 놀이를 좀 이끌어가고 놀이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친구들은 그 작년에 놀아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놀이에 대한 자극을 주거든요. 처음에 나는 집에서만 있었는데 이 아이가 분필을 가지고 바닥에 그리네? 그러면 이제 교사가 아닌 유아가 선생님이 되어주는 거죠. 나도 소꿉놀이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 하니까 이렇게 따라서 하게 되고, 그래서 놀이의 경험이라는 것은 참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결정적 시기에 놀이를 놓치는 것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맛있는 점심시간입니다. 기쁨 반 친구들의 점심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들이 직접 소독제를 챙기고 안전 가림판도 스스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루 일과 가운데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적응을 잘 해나가고 있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바쁩니다. 식사 중에도 아이들을 위한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은지야, 대화하면 안 되지. 은지야, 자, 은지가 먹어보세요. 실제로 현장에서 교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불가능하다 했냐면, 첫 번째는 유아들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식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불가능한 것을 어쨌든 이제 극복해내고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방법들이 이제 유아들이 마스크를 이제 잘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마스크가 나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아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할 수 있게 되면서는 식사 지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 처음에는 거의 개별 책상에서 식사를 했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약속을 잘 지켜주고, 그리고 또 본인들도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율을 잘 따라주고 있어서, 일단은 이제 식사를 하고 정리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잘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유아들이 지금은 약간 보면 일상이, 그런 거마저도 일상이 되어서, 네, 가림판을 챙기고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식사 중에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선생님 반찬 더 주세요, 뭐 밥 더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이런 수고는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사그라들 때까지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놀이를 하는 중에도 교사들은 아이들이 사용한 안전 가림판과 놀잇감을 소독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건강한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 원론적인 얘기지만 유아교육은 눈과 눈을 마주하고 손과 손을 마주 잡고 또 아이들끼리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이제 유아교육의 핵심인데 1년이라는 시간을 누구의 탓도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이걸 이제 그때 시간까지 못 놀았던 것까지 놀고 그때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놀고 그때 어떻게든 많이 싸우고 갈등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던 것들을 당겨서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벅차고 교사인 저도 이제 벅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아들에게 잃어버린 시간이 없도록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서 유아들의 놀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아교육의 앞으로의 숙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코로나에 적응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놀이 모습을 보고 왔는데요. 기쁨 반에서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계신 선생님과 잠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쁨반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주로 하나요? 아무래도 자유놀이 속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요. 자유놀이를 하면서도 아이들이 선생님 산책 나가고 싶어요. 바깥놀이 언제 해요? 하고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서 활동하는 놀이를 참 좋아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작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 1회 등원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집에서 보냈던 시간들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 때문에 바깥놀이를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0년 서울 같은 경우는 주 1회 네. 등원 수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원격 수업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원격 수업이 상당히 또 아동들하고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네. 그 아동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원격 수업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실제로 원격 수업이라는 것이 유아교육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손과 손을 마주치고 하는 것이 유아교육이라고 생각했는데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만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상황이 그렇게 되니 또 되더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한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저희 서울시 교육청 원격 수업 지원단이라고 하는 활동에 제가 자원을 해서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일들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제작하고 또 PPT로 슬라이드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고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에 업로드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지원하고 실제로 저 자신에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온라인 수업과 현장 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이름은 조금 바뀌었거든요. 서울시 교육청 유치원 미래교육 지원단으로 또 연계해서 활동하면서 계속 컨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을 것 같아요. 뭔 에피소드 있으면. 일단은 저희 반은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시도하고 도전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게 긍정적인 수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작년을 보내고 올해를 보내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 기쁜 반이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반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있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에 와서 즐거운 경험, 또 우리가 행복하고 또 본인들의 어떤 그 욕구들이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0년에는 주 1회 등원을 했는데 이제 다시 또 해가 바뀌어서 2021년에는 다시 또 매일 등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상황이 또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또 달라진 점은 또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실내에서 활동하는 것들 보다는 뭔가 계속 작년에도 그랬고 집에 있어야 돼.
움직이면 안 돼. 뭐 이렇게 사람 만나면 안 돼. 이런 것들 안 돼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유치원이라는 공간 안에서라도 많이 산책하고 바깥놀이 하고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은 아무래도 자연놀이에 대한 컨셉으로 놀이를 많이 하고 있게 되는데요. 사실 학교 안에서는 자연물을 만지고 채집하고 또 자연물을 가지고 노는 것들이 사실은 허용을 해줄 수 있는 사실 유일한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연물이 우리에게 고마운 놀잇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저희 반은 꽃놀이라든지 나뭇잎 놀이, 또 햇빛 놀이, 그림자 놀이, 그래서 자연물을 이렇게 마음껏 활용해서 놀이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2020년에 그 못했던 놀이들을 올해는 마음껏 해주게 하고 싶은 선생님 마음이 느껴지는데 반면에 또 뭐 방역이라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또 굉장히 또 고충이 심하신 것 같아요. 3월, 4월 초에는 아이들이 마스크 쓰는 걸 굉장히 답답해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리거나 아니면 이제 마스크 쓰는 것을 잊어버리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데 이제 시간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바깥놀이 할 때도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땀이 이렇게 흘리고 해서 아이들을 이제 뛰지 못하게 하는 게 참 많이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 뛰었다 싶으면 보조 의자를 준비해서 조금만 쉬었다가 이렇게 하자. 왜냐면 안전사고에 또 연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놀자. 그래서 더 이제 소꿉놀이, 자연물을 이용한 소꿉놀이로 아이들의 어떤 생각들을 약간 이렇게 환기시켜주고 이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일상 속에서 아이들이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것도 잠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또 감사하더라고요. 답답해하지 않으면서 일상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이제는 이것이 생활이 되어도 아이들이 즐겁게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안도가 들고 있습니다. 많은 유아교사들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놀이의 부재를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한 선생님께서는 놀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그 2020년을 도둑맞은 1년이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분명히 아이들은 6살인데 5살처럼 행동하고, 또 초등 선생님들도 분명히 아이가 3학년인데 2학년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이 아이들에게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였을까를 저도 이제 많이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놀이의 부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시기라면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를 확장해 나가고 놀이를 변형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1차적인 놀이로 끝나거나 놀이를 확대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가정에 머무른 시간이 많다 보니 그 갈등 상황에서 문제 해결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다투고 이르고 뭔가 공감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고요. 또 세 번째는 기본생활 습관인데, 아무래도 원생활을 안 하다 보니 3월, 4월에는 끝나야 될 줄서기, 손 씻기, 뭐 이런 기본 생활 습관들이 자기 자리에 앉기 등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 공동 생활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도 하나의 부재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거 작은 에피소드인데 아이들이 엄마, 아니, 선생님, 이렇게, 그래서 가정에서 보내던 시간 때문에, 이렇게 호칭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존댓말 사용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줘, 색종이 줘, 이렇게 해서 그 존댓말 사용을 가르치는데도 이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선생님 주세요 해야지, 선생님 이거 필요해요 해야지. 그래서 땡겨서 이렇게 압축해서 소급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어떻게 보면 힘에 부치는 시기를 보냈고, 그런 시기를 거의 이제는 안정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 유치원 시기, 1년,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저 아이들을 보면서 이게 별거구나, 아이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이 시간들이 중요한 시간이었구나 라는 거를 실감할 수 있는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수를 준비하면서 제가 항상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연수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라는 말입니다. 안전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놀게 해주려는 선생님들의 바람은 안전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안전은 중요하지만 안전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도와 신나는 모험도 매우 중요합니다. 놀이 상황에서 안전과 도전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